2월 1일 NBA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승호패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좀 프리뷰를 해드리긴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승호패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쪽이 뭐 이길 것 같다, 어느 쪽이 뭐 5점 차 승부일 것 같다, 뭐 이렇게 좀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. 어, 근데 뭐 아까 미리 조금 살펴봤기 때문에 이번에 살펴보는 거는 좀 더 좀 쉽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승호패 없는 경기들도 좀 있죠. 그 경기가 바로 클리블 마이애미 경기입니다. 클리블랜드는 케빈 러브 정도가 아마 출전을 하느냐 마느냐 뭐 그런 상황이고요. 마이애미는 지미 버틀러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.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나온다고 보고요. 이 두 팀은 뭐 아시다시피 수비로 뭐 먹고 사는 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. 클리블랜드는 평균 실점이 106점이고요. 마이애미는 평균 실점이 108점입니다. 실제로 이 두 팀이 붙으면 어느 한 팀의 득점력은 거의 뭐 바닥을 기는 경우가 많고요. 클브 같은 경우는 뭐 프론트 코트에 굉장한 장점이 있죠. 프론트 코트에 뭐 수비 장점을 갖고 뭐 버티는 팀이고 마이애미는 뭐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수비 조직력이 뭐 몇 년 동안 뭐 거의 뭐 정점입니다. 뭐 굉장한 수비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이애미고요. 이 두 팀이 올 시즌은 11월 20일 날 한번 붙었습니다. 그래서 클리블이 113대 87 마이애미를 대파를 했고요. 사실 국내 농구에서도 87점 정도는 뭐 흔히 나오는 득점인데 12분씩 4쿼터를 뛰는 NBA에서도 마이애미가 단 87점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다. 뭐 그만큼 양 팀의 수비는 뭐 엄청나게 뭐 빡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. 이 두 팀의 야투율이 뭐 진짜 엄청나게 좋지 않는 이상 이 두 팀의 경기는 언더 접근이 좋아 보입니다. 그리고 승패 같은 경우는 사실 마이애미는 뭐 끈적끈적하죠. 이겨도 거의 박빙. 저도 박빙인데 승패 접근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클블 사이드로 보시는 게 좀 좋아 보이고요. 그런데 저는 뭐 승패보다는 이 경기는 언더 기준점이 아직 뜨진 않았는데 대략 210점대 211, 12, 한 이 정도 선, 이 정도 선이면 언더를 추천드려 보고요. 다음 경기는 뉴욕 닉스 레이커스 경기입니다. 뭐 닉스 역시도 수비로 버티는 팀인데 로빈슨이 아웃이 되면서 닉스 특유의 수비가 없습니다. 수비가 굉장히 약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. 당연히 닉스의 장점인 수비가 안 되면 승수를 추가하기는 힘들죠. 그래서 최근 4연패를 당하다가 그래도 또 2연승을 하면서 일단 반등을 해놓은 상황입니다. 그리고 직전 경기 브루클린에게 패배. 뭐 실점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닉스의 그런 수비는 절대 아닙니다. 또 레이커스는 최근 경기력은 굉장히 좋죠. 굉장히 좋은데 뭐 지금 오심으로 인한 패배, 뭐 말도 안 되는 오심을 당하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레이커스가 입었습니다. 그리고 블루클린 원정에서는 르브론 제임스와 데이비스에게 휴식을 주면서 역시 패배. 그러면서 최근 2연패에 빠졌습니다. 근데 이 경기에 뭐 데이비스는 정상적으로 출전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. 뭐 심지어는 릭스전 때문에 데이비스에게 휴식을 줬다는 말도 있고요. 또 누브론 같은 경우는 왼쪽 발목 통증이 뭐 심각하다고는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뭐 팀 상황이 쉬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출전을 강행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현재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요. 또 승수를 쌓아가는 상황에 만약에 여기서 더 벌어지게 되면 레이커스의 올 시즌 봄농구의 희망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누구론이 웬만하면 무리를 한다고 보고요. 만약에 출전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심각하게 아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로빈슨이 없는 상황에서 뭐 아무리 100%의 폼이 아닌 데이비스라고 해도 닉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현재 레이커스의 경기력이면 아무리 원정이고 백투백이라고 해도 뭐 데이비스와 르브론은 쉬었기 때문에 닉스를 잡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. 지금 보니까
핸디가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. 2.5, 2에서 막 움직이는데 레이커스 쪽으로도 갔다가 닉스 쪽으로도 갔다가 지금 뭐 배당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아마도 르브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경기를 만약에 베팅을 하실 것 같으면 르브론 제임스가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를 보고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베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르브론이 나온다 하면 레이커스 승 배당이 굉장히 좋죠. 레이커스 승으로 가고요. 만약에 르브론이 결정을 한다 그럼 이 경기는 패스를 추천드립니다. 다음 경기 시카고 불스 클리퍼스 경기입니다. 클리퍼스는 연승을 달리던 분위기에서도 레너드와 폴 조지에게 뭐 욕심부리지 않고 휴식을 줬습니다. 아마도 뭐 장기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. 그렇게 쉬었던 레너드와 폴 조지가 이번 경기에는 복귀를 합니다. 뭐 리그를 대표하는 공수 겸장 두 명의 폼이 살아나니까 뭐 클리퍼스의 전력도 당연히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. 뭐 수비도 수비지만 공격도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대폭발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시카고라는 팀, 이 팀이 정말 종잡을 수 없는 그런 팀이죠. 데로잔, 뭐 부세비치, 라빈 이 선수들이 농구가 되는 날이 있습니다. 여기에 윌리엄스, 뭐 도순무, 카루소, 코비 하이트 같은 선수들의 역할도 뛰어난 시카고고요. 시카고가 경기가 되는 날은 뭐 거의 홈에서는 미친 소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. 제가 아까 승호패 같은 경우는 클리퍼스 뭐 사이드로 말씀을 드리고 그쪽으로 뭐 가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사실 이 경기 오버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. 시카고 수비로 클리퍼스 공격을 막는 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. 제가 볼 때는 거의 못 막는다고 봅니다. 그런데 시카고의 홈 야투율도 무시는 해서는 안 되겠죠. 그래서 이 경기 오버. 저는 이 경기 아마 기준점이 한 229점이나 230점이라고 하면 주력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 경기가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요. 다음 경기 미러키 샬럿 경기입니다. 기준점이 지금 해외 쪽은 11.5에서 12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. 뭐 오늘 필라가 올랜도한테 발리는 걸 보면 사실 이 경기도 접근하는 게 쫄리긴 하는데 그래도 샬럿하고 올랜도는 팀 경기력이 좀 완전 다르죠. 샬럿은 원정 실점률이 120점입니다. 최근 미러키 경기력을 보면 뭐 이건 거의 뭐 130점도 넘길 그런 기세고요. 그렇다면 샬럿이 미러키 원정에서 정말 많은 득점을 가지고 가야 플러스앤리가 뭐 성립이 될 것 같은데 홈이라면 모르겠습니다.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샬럿 원정에서는 샬럿 특유의 양궁이 그렇게 팡팡 터질 가능성은 조금은 떨어져 보입니다. 뭐 사실 원정에서 그런 경우도 많지는 않고요. 이 경기 기준점이 뭐 11.5, 12, 12.5까지는 저는 미러키 핸디슨을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. 거의 이 경기도 주력 정도로 보이고요. 다음 경기 덴버 뉴욕 경기입니다. 맥컬럼과 잉그램에게 휴식을 뭐 유효리 줬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경기는 돌아오겠죠. 뭐 공격도 안 되고 수비도 안 되면서 연패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 뉴올입니다. 뭐 그동안 벌어놨던 승수를 계속해서 까먹고 있는 상황이고요. 덴버 역시도 최근 좀 주춤합니다. 하지만 이제 덴버가 산으로 돌아오면 또 달라지죠. 자신들의 홈에서는 분명히 달라지는 덴버입니다. 그런데 뭔지 모르게 이 경기는 좀 찜찜한 경기입니다. 뭐 덴버 승은 의심하지 않는데 핸디가 지금 7.5에서 8, 요 사이도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뭔가 조금 애매모호하고요. 뭐 맥컬럼하고 잉그램이 뭐 한 경기 정도 쉬고 돌아오는 상황. 그리고 덴버가 홈에서 이기는 경기가 많긴 많죠. 거의 다 이깁니다. 이기는데 진짜 뭐 시원시원하게 이기는 경기가 또 그렇게 많지 않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비가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저는 이 경기도 오버가 유력해 보입니다. 그래서 뭐 덴버 승은 의심하지 않는데 저는 핸디로 접근할 바에는 차라리 오버로 가는 게 맞지 않나. 그리고 이 경기는 머레이가 출전을 하는지도 잘 체크를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.
제가 자꾸 라인업을 체크를 해봐라 말씀드리는 게 오늘 같은 경우도 레이커스 제가 어저께 올리기 직전까지는 저는 르브론이 나온다고 봤는데 갑자기 뭐 르브론도 그렇고 데이비스도 그렇고 쉬어가 버렸죠. 근데 저는 차라리 브루클린전에 뛰고 닉스전에 쉬는 게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뭐 감독이 그렇게 결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뭐 엄청 좀 당황스러웠던 그런 경기였습니다. 그래서 지금도 라인업이 뜬 게 없습니다. 그냥 제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올려놨는데 아마 이제 확정 라인업이 뜨게 되면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는 뭐 뉴욕 닉스 레이커스 경기를 가겠다 하시면 데이비스, 뭐 르브론 혹은 뭐 랜들, 뭐 브론슨 같은 뭐 주요 선수들이 출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 반드시 또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. 뭐 시카고 불스 클리퍼스도 마찬가지입니다. 클리퍼스에 저는 레너드와 폴 조지가 분명히 나온다고 보고는 있지만 또 휴식을 줄 수도 있겠죠. 그러니까 이 두 선수도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요. 또 미러키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쿤보가 일단은 부상자 명단에 올라 있는데 아마 나올 거라고 보고요. 뭐 큰 부상도 아니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반드시 체크를 해 보시고요. 덴버 역시 마찬가지고요. 덴버도 머레이 나오는 체크해 보시고 뉴욕에 맥컬럼과 잉그램이 나오는지 꼭 체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주력으로만 따지면 미러키 마앤슨, 그다음 시카고 불스 클리퍼스 오버 요 정도가 제가 볼 땐 가장 좋아 보이고요. 그리고 레이커스에 르브론이 나온다고 하면 저는 레이커스 승 아마 역배일 겁니다.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2월 1일 프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쪼모토토 안에는 저보다 더 훌륭한 분석을 해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. 그러니까 그분들 분석도 참고를 좀 하시고요. 저하고 생각이 틀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제가 틀린 날도 많고 또 그분들이 맞춘 날도 많고 하니까 한번 쭉 살펴보시고 또 올라오는 뭐 해외 팁이나 국내 팁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조합이나 뭐 라인을 설정하실 때 크게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쪼모토토는 네이버 카페에서 쪼모토토 이렇게 치시고 들어오셔도 되고요. 아니면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 밑에 보시면 고정 댓글창이 있으니까 거기 클릭하셔서 뭐 바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. 근데 오늘도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시는데 가입 인사를 안 하시고 물론 이제 저희가 등업이 안 돼도 글을 볼 수 있고 댓글을 쓸 수는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신지 가입 인사를 안 하시고 그냥 그렇게 하시더라고요. 근데 가입 인사 꼭 좀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다른 분들 분석글 보시면 짧은 댓글 뭐 5초, 1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. 그거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야 적중률도 높아지고 적중률이 높아져야 수익률도 높아지는 거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. 이상이고요. 저는 또 다른 경기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